610강 임신일주죠. 사주 인연 개운법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임신일주는 임신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무자일주는 어때요? 무자일주. 임신일주가 임신이 잘 되면 무자일주는 임신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무자니까. 자식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거는 사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영역이, 그거는 이제 파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음파라고 하거든. 응? 물결, 바람, 진동, 공명, 이것이 막 소리로서 일어나는 에너지잖아요. 그런 소리가 가지고 있는 기운. 그러니까 이 임신이라는 그 의미를 떠나서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행의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이 파동과 파생을 일으켜서 그러한 현상을 조금 이렇게 당겨오는 거는 있거든. 우리가 그 이제 뭐 운명학이나 우주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이 겹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운명을 보려고 우리가 이제 사주를 만났는데 운명을 보려면 반드시 사주만 가지고 보기도 하고 처방까지 다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뭐 얼굴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길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외모 또 이제 몸이 이제 건강하냐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체질 그리고 사주는 같아도 부모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주는 같아도 몸이 달라. 몸이 체격이 클 수도 있고 왜소할 수도 있고 뭐 질병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사주는 같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특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쌍둥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엉뚱한 나라에서 살기도 하고 그치. 근데 그건 이제 사주로 증명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역. 질문 주신 거 임신일주는 임신이 잘 된다. 근데 사주 영역이 아니고 소리, 파동의 영역에 들어가서 파동이 그런 기운을 일부 불러일으키기는 해요. 그래서 운명의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인데 뭔가가 나오는 거는 사주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서 수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게 전부라고 우기면은 세상이 너무 작아지게 되거든. 어떤 큰 것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린 사람만이 그것이 운명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게 우주와 인간과 현상의 관계예요. 그것이. 그래서 특히 뭐 종교도 그렇지 않아요? 종교도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뭘 모시는 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데 거기에 가둬지면 어때요? 세상을 알아요? 우주를 알아요? 우주는커녕 세상은커녕 자기네 나라도 모를걸? 그냥 그 안에 안이 우주인지 알고 착각을 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질 때 자유가 일어나요. 개념과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좁을 때 운명적으로 답답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답답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답답한 요만한 것을 알고 사는구나 라고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 예. 그리고 사주를 봐서 이제 찾아야지. 예. 어떤 핵심, 어떤
키워드가 뭔가 내 운명에서 지금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가야 나한테 더 잘 어울리고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보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임신일주, 뭐 무자일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임신일주 이 사주의 특성은 이미 이렇게 있죠. 병존격이죠. 나란히 있는데 세 글자가 있죠. 이미 세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사주의 가장 큰 세력, 이걸 이제 중심이라고 보는 거거든. 중심에서는 임수일간의 신금이니까 먼저 기토 술토 하면은 38이 나오는데 30이죠. 금이 수비겁이 32가 나오네. 이렇게 이러면은 이 사주의 중심은 임수가 왕하죠. 그리고 뒤에 인성이 받쳐주고 있죠. 그리고 관성도 받쳐주고 있어요. 이러면은 생하고 생하니까 토생금 금생수, 관생인 인생비 해서 비겁이 제일 비대죠. 비겁으로 몰리고 비겁에서 나가질 못하죠. 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인 비겁이 왕한 사주인데 비겁이 중심격이다. 비겁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그럼 이제 비겁이 발달한 운명의 특성. 이제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이게 사주를 쭉 수만 명 거를 대조해서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다 저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어떤 인연적인 코드에 의해서 제가 당기는 어떤 그런 부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모든 리서치를 다 한 건 아니죠. 제가 사주 본 것이 어떤 부분적인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많이 수만 명 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다. 사주가 이렇게 흐를 경우에는, 임수가 쫙 흘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는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가 많고 그런 공통성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이걸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임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물을 먹는 사주이거든. 최소한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유학하는 거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또 뭐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뭐 저 바닷가 쪽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거나, 이런 강가 쪽으로 가 살고 있거나, 이런 기운이 있어. 그리고 금생수에서 비겁이 왕하면은 좀 지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인 거, 좀 학력적인 거, 뭐 최소한 선생질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거. 그 이하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런 거는 못해. 이 사주는 자기가 굉장히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런 격을 많이 나누고 살아간다는 운명이거든. 그래서 본인이 이뤘을 경우에는 고통이 덜한데, 본인이 못 이뤘을 경우엔, 못 이룰 수도 있잖아요.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통이 커져. 왜? 나는 지금 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임수, 금생수, 인성이 비겁으로 생해서 임수, 수비겁이 왕한 사주의 특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겁이 왕하니까 자격지심 이런 부분이 많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격이 그렇게 되고, 남편 사주인데, 누가 잘생겼어요? 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누가 잘생겼어요?
둘 다 이제 외모가 출중한 사주예요. 여자가 이제 신금 유금에서 이제 금수가 이렇게 쌍청, 금수 쌍청인데, 금수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으면은 보석이 물을 만난 격이기 때문에 외모가 이렇게 수려해. 잘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남자 사주는 왜 잘생겼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뭐 여자나 남자나 그럼 남자는 이제 좀 보는 게 이렇게 좀 단순하잖아요. 여자를 보는 거 뭐 하나에 꽂히면은 이제 딱 그거에 반하는 그런 게 있고, 여자는 또 조물주가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다 봐야 돼. 중심도 봐야 되고, 머리도 열어봐야 되고, 마음도 열어봐야 되고, 몸도 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능력도 봐야 되고, 집안도 봐야 되고, 성격도 봐야 되고. 많이 보죠. 예. 예. 많이 본다고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임신일주 여자 사주는 첫째로 능력을 보게 되고, 둘째로 외모를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임신일주. 그래서 능력은 좋은데 잘 안 생겼다. 그러면 패스. 뭐 엄청 뭐 인연이 깊고 남자가 정성을 들이지 않는 한. 예. 이쪽은 이제 남자 사주는 왜 잘생겼어요? 음간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을사일주, 사화 깔고 있고, 정열도 상당히 있고, 묘하고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화가 형성이 돼 있고, 경금이 있으면은 이렇게 몸이 매끈해요. 남자가. 뼈도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그리고 이 신금이 있으면서 식상을 깔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좀 재주가 있어요. 뭐 재능, 재주, 뭐 입담, 이런 같은 말이라도 재미있게 하는 그런 기교를 가지고 있는 재인이에요. 재능자 이런 거지. 그래서 재능으로 치면은 이쪽이 높죠. 이쪽은 식상이 없잖아요. 없는데 자기가 내재되어 있는 것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임기응변이나 이렇게 즉흥적인 뭐 보여줘 이러면은 잘 못 나와요.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대사를 외워갖고 하는 건 몰라도 애드립이라고 하죠. 그런 기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심격이 그런데 이제 인연법을 보면은 인연자를 보면 배우자 인연자가 관성이죠. 남자 재성. 근데 관성이 인연자가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토. 이 남자도 인연자가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분도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맞죠? 네. 이럴 경우에는 맞바람의 소지가 있는 궁합이에요. 예를 들면은 합의하에 맞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거든. 뭐 합의라기보다는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의외로 각방을 쓰고 그냥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각자 자기 사회적인 일에 집중을 하는, 뭐 이런 각자 따로 노는 쪽의 가정들도 있거든. 이런 사람들이 각자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우리가 맞바람을 피자라고 뭐 사인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 없이 각자 노는 걸로 타치하지 않게. 왜냐하면 내가 타치를 한다면 나도 타치를 받아야 되는
관계가 형성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타치받기 싫으니까 나도 너 타치 안 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맞바람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이 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지지, 천간은 기토, 무토, 기토. 그죠? 공평하게 두 자씩 있는데, 이 12지지는 토성이 공평하지 않아. 토성이 2배 더 많아요. 응? 다른 오행 글자보다 4자가 되잖아요. 진술충미. 그래서 많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장간을 보면은 대부분 토성이 많이 들어가 있죠. 지장간에. 그러니까 지장간은 뭐냐면 내가 감춰놓고 있는데 감춰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엔, 눈으로 보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 인연자인 경우에는 암장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근데 양쪽이 그럴 경우에는 맞바람의 소지가 있는 사주이다. 그 누가 걸릴까요? 여기서 만약에 바람을 뭐 5년 10년을 피는데도 안 걸리고 피는 사람이 있고, 한 번 폈는데 걸리는 사람 있고. 그렇죠. 다 다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주에도 나오죠. 바람을 잘 걸리는 사람은 이 사주가 걸려요. 그게 여자 사주고 지금 남자 사주거든. 본래로 보면은 그냥 사주 빼고 보면은 남자가 걸리잖아요. 남자가 양이니까. 여자가 음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사주를 놓고 보면은 이 여자가 걸리기 딱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걸리는데 이유가 있어. 덜렁대서 걸릴 수 있고, 잘 감추지 못해서 걸릴 수 있고, 그러거든. 근데 이 사주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걸리는 사주예요. 이 부분이, 식상이 없으면 재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목화의 식재가 암장에도 없죠.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센스, 이게 안 돌아가. 그래서 들키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거나. 그런 기운인 거거든. 반면에 이제 이 남자 사주는 식상이 아주 위대하죠. 목화, 그 다음에 재성까지도 가고, 뭐, 목화토, 금수에다가 뭐, 오행이 굉장히 골고루 있으면서 을사일주잖아요. 이러면은 머리가 비상하지. 알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르고, 그런 이제 궁합, 문명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연자가, 임신일주 인연자는 파란색이니까, 술토, 자수니까 뒤로 가야죠. 해술, 2살 연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2살 연상을 만나면 반을 먹고 들어간다. 안정적인 것이. 뒤로 2살, 술토.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10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못 가, 이 사주는. 왜? 신유가 있고 임신일주에 수비겁이 많으면은 연하 남자를 남자로 안 느껴져요. 이렇게 좀 남자답고 이렇게 묻어가고 싶고, 내가 여자 같은 막 그런 거를 보여도 남자가 이렇게 싹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거에 일반적으로 꽂히기 때문에 다른 사주보다 이 사주는 특히
희연하고 인연이 더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뒤로 가야 돼. 그래서 술토 2살 연상에다가 목화의 기운과 술 인연자하고 목화의 기운을 나눠야 되거든요. 채워야 되고 식신생재가 잘 돼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사주를 만나야 이 사주 운명이 좀 더 순탄하고 이렇게 흐름이 원활해져요. 기름 없이 막 밀려고 해봐요. 막 뻑뻑하게 막 가다서다 하잖아요. 근데 기름칠을 탁 하고 바람이 싹 불어주면 그냥 자동으로 쑥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운명은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기운이 더 멋있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인연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또는 이거를 내 사주에 있는 글자, 깨진 글자를 개운법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진술이 충하니까 53대 운에서는 그럼 이제 이 기토가 뿌리가 없잖아요. 기토 세력이 없죠. 화세력을 받지 못하니까 혼자 토성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럼 얘를 보호하고 길을 채워주고 흘러가게 해야 돼요. 시간에 있어요. 시간에 있으면은 취기를 해야 돼. 취기법을 쓰셔야 돼. 여기가 집이에요. 내 집인데 내 집이 뒤로 갔어요? 앞으로 갔어? 앞으로 갔죠. 앞으로 갔으니까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면 내가 경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에서 개운법을 찾아야 돼. 근데 본인이 듣고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찾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연이 돼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취기라는 건 뭐냐면은 내 집에서 밖으로 나가서 내 바운드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생기 살아있는 기운, 새로운 곳에서 그걸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운 좋은 데서 이렇게 기공 수련도 샥 하고 기공 샥 하고 옆으로 싹. 그리고 뭐 이제 보법, 걷는 보법, 이런 절 기공 이런 수련 같은 몸과 의식적인 수련으로 취기, 생기, 새로운 길을 받으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